안녕하세요. 샤론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와 너무 어울려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꿨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오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사회성이 떨어질 것 같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별로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오해와 편견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와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업은요,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 경제는 곧 우리 가정 경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것과 돈을 만든다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곧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만들어지고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받는 돈은 돈을 버는 거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벌고 있는 그 돈은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돌고 돈다고 정리했는데요. 봉급생활자 영역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늘 힘듭니다. 내 것을 하고 싶어 자영업을 꿈꾸며 도전해 보지만 만만치 않죠. 특히 자영업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힘들 텐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받는 직장인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죠. 왜냐면요. 왼쪽 영역은 80%의 사람들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파이는 작고 나눌 사람은 많은 거죠. 그러니 늘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오른쪽 영역은 20% 정도의 사람들이 80%의 양이 되는 돈을 가지고 나누니까 큰 파이를 가지고 소수가 나누다 보니 늘 풍성하게 되고 부가 부를 창출해내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구조는 바로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부자들의 구조는 뭐가 다르냐면 시간 노동을 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자산소득이 있으면 부채는 맘만 먹으면 갚을 수 있죠. 즉 부자들은 황금알에 집중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집중한다는 거죠. 오래도록 건강하게 이 거위가 황금알을 매일매일 매달 많이 낳을 수 있는데 고민하고 투자하고 궁리를 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황금알에 집중하죠. 그래서 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 부모가 부자 아빠의 길을 바라기는 이미 늦었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그런 기회를 찾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 그런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되물려주지 않고 마르지 않는 자산, 마르지 않는 파이프라인 같은 그런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단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게 주제입니다. 바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회원 자산인 거죠. 지금까지 어떤 기업도 많은 회원들과 사람들로부터 이윤을 창출하지만 그 회원, 즉 개인에게 회원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시하고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이었죠. 지금의 자본주의는 기업과 개인이 서로 함께 윈윈을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좀 다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195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창업자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자연환경과 사람에게 유익하고 기능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굳이 방송 광고 매체에 거대한 광고비를 들여 제품을 팔지 말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제품을 써본 회원들이 좋아서 알리는, 그래서 회원을 늘려가도록 하자. 그리고 그들이 노력해서 만든 그 회원들에게 대한 권리도 노력순으로 그들에게 돌려주자. 단순 소비자가 되었던 사업을 하는 회원이든 그 소득은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으로 공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자. 그리고 만약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각이 바뀌어도 사용하던 거라도 반품을 해줘서 회원 소비자가 피해가 없도록 하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회원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회원들의 파이도 커지면서 우리 회사의 파이도 커지니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아메이 기업의 이 독특한 철학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해가 이해가 되고 나니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59년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창업자의 철학에 박수를 보내고 존경심까지 듭니다. 기업의 이윤 창출에 대한 목적을 보더라도 60여 년을 지켜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유혹, 그리고 오해들이 있었을까요? 창업자가 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자연이 파괴되는데도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자본가들도 많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자연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에만 진정한 이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인간과 자연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이익은 절대로 참된 이익이 아니다. 이러한 이익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적 행복을 느끼려면 천연자원, 우리들의 인간의 노동력, 그리고 도구,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컴패션, 즉 동정심,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며 그 일은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 즉 기업들의 몫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아메이 기업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이론이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들어가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적자가 나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도 그 나라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함께 상생하는 선한 영향력의 실천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자본금의 대부분을 지구 환경을 위한 친환경 제품 생산과 원료 재배, R&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품 연구와 기술에 대한 특허권도 연구원들에게 그 권리를 주어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메이 회사는 일반적 기업과 다르게 갑을 관계가 아니라 회사, 직원, 회원 소비자들과 파트너십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 습관처럼 소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 경제를 살리고 가족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는 똑똑하고 현명한 프로슈머 소비자가 되어 매일매일 써야 하는 생필품 소비를 아메이가 제공하는 명품 생필품으로 바꾸어 개인의 지출이 매출이 되는 아메이만의 독특한 유통 채널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성장한 실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